안녕하세요. 마음이 아플 땐 마음에도 약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박현미의 마음약국. 저는 여러분의 마음주치 박현미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민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죠. 또 때로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막상 그런 고민이 생겨서 말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도 아직 많지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해법을 한번 찾아보는 쪽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사연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선 사연 들어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무슨 사연이 왔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늘 따뜻한 말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 코너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오래 알고 지낸 남자 선배가 있습니다. 후배들 사이에서도 말솜씨 좋고 센스 있는 선배로 통하고 저 역시 오랜 시간 편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점점 선배를 대할 때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선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참 아낌이 없습니다. 명품 시계, 비싼 음식, 해외여행 이야기까지 들려주며 늘 사는 건 즐겨야지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호사가 전혀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배들이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마실까 기대할 때도 늘 본인 것만 사오거나 모임 자리에서도 계산을 슬쩍 피하곤 하죠. 누가 힘들다 이야기해도 나는 지금 여유 없어 라는 말로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어쩌면 그게 그 선배의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점점 마음이 힘들고 선배가 얄밉습니다. 현미님, 이런 선배와의 관계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걸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는 게 너무 싫습니다. 사연자분, 사실 이런 일이 주위에 사연자분뿐만 아니고요, 많아요. 우리가 옆에 잘 지내는 친구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꼭 이런 친구는 한두 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문제점은 이분이 자신한테는 아낌이 없는데 그 타인한테만 이런다는 게 제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알뜰한 거하고 이런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알뜰한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커피를 끓여온다든지 맛있는 거를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내가 몇 번을 얻어먹고 나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는 사람들은 보면 되게 본인은 계산을 안 하고 자기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계속 계산을 하는데 나는 너무 똑똑하고 나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계산도 바르게 하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조금 또 속이 상하는데요. 저 끝에 만나야 될지 이런 사람 어떻게 할지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이렇게 알뜰하게 막 자기만 알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이러거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 살 것 같잖아요. 인색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본인은 이렇게 자기가 계산도 빠르고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소잡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할 때 스케일이 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도 베풀고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래 보면 그릇들이 커요. 대충 큰 기업을 움직이는 회장님이라든지 세계적으로 1% 속에 들어가는 부자들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부예요. 기부.
근데 이런 분들은 뭐 내 명품 뭐 시계, 내 명품 가방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상대의 마음이 어떻는지 이런 건 헤아리질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계속 마주친다는 거잖아요. 뭐 사실은 좀 이렇게 안 만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일이 되면. 근데 선배라 하니까 또 학교 선배고 이러니까 분명히 만날 그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처법은 사연자분이 내가 이 선배를 만나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돈을 낸다든지 이럴 적에는 똑같이 더치페이 하면은 그분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만나요. 그럴 때는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선배하고 만나야 될 때는 거리를 두세요. 그래도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정말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선배, 나 오늘 선배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싶네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마 사연자분 성격은 그러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이 착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 컴플렉스라고도 있는데 이 너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다고 상대한테 말을 잘 못해요. 거절도 잘 못하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또 혜택을 봐요. 어려운 일이 생기죠. 만약에 내한테 어떤 힘든 일이 생겼는데 아까 그 선배 같은 사람은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사연자분만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이 있는 주위의 분들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사연자분이 만약에 잘 베풀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내가 힘든 일이 생겼다. 이럴 적에 십시일반 눈에 안 보이게 마음으로든 뭐 이렇게 다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분은 나 몰라라 해요. 그 인생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힘들게 가지지 말고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아까 말했죠. 나는 선배 오늘 뭐 커피 너무 뭐 먹고 싶네요 이러든지 애둘러 가지고 마음을 전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저번에도 내고 저번에도 내고 저번에도 내고 이런 게 쌓이면은 인간관계라는 건 절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 사연 보내주신 뿐만 아니고 결국은 다 떠나요. 이러면 혼자 남아요. 나중에 되면.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왜냐면 계속 자기가 우수한 쪽에 있다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받고 책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제 요 책인데 그 김성호 회장님이 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속독으로 읽었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안 읽었는데 대충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잘잘하게 부숴가지고 맞바꾼 게 돈이에요. 맞바꾼 게. 그래서 네 돈이든 내 돈이든 돈은 진짜 소중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번다든지 내가 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한 조각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 돈도 소중하고 상대의 돈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분이 대학생인 것 같는데 이 사람도 그 사회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 책에서 말하듯이 이제 맞닥뜨리겠죠. 뭐 사업을 하든 이럴 적에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거든요. 모든 일이 형성이 되려면.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사람이 일단 안 모여요. 이게 또 사람이 재산이라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요 책의 내용이. 근데 우리가 진짜 살아보니까 저도 그래. 저도 60이 넘고 요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론 돈도 소중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의 결과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고민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안 될 때는 뭐 학교 졸업하면 안 만나면 돼요. 가장 그 쉬운 방법은. 그래도 안 만나더라도 그분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등을 돌리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나 마음이 괴롭다 하면은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모든 것들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1. 거리를 둔다. 2.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됐더는 애둘러서라도 내가 마음이 이렇다는 거를 전해보세요.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밥을 먹고 늘 먼저 계산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깥보다 그 관계가 더 소중하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도 가세도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는 이유는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툼 뒤에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자존심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힘들 때 나서서 도와주려 하는 것은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고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만일 친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웃으면서 받아준다면 이유는 딱 하나, 늘 먼저 배려해 주는 건 착해 빠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이고 또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이기에 본인이 조금 참고 배려하며 희생하더라도 관계를 지키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그들의 배려와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다. 최선을 다한 만큼 만약 내가 선을 넘는다면 그 착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때가 오면 미련 없이 버린다고. 내가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어떨 때는 돈보다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나를 잘 둘러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오듯이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아직 대학생 정도니까 아마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부도 해보시고 또 인간관계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거울에 비춰보듯이 선배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혹시 나도 내가 선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혹시 누군가는 나를 보고 또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건 없을까?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죠, 그죠? 늘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오늘도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답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오늘 사연자분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 노력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까지 동그라미 방송국 박연미의 마음약국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때 또 찾아뵐게요.